오늘도 프리한 여자들의 OTT 프리토킹, OTT 터는 여자들의 자유수다, OTT 프리토킹 제16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이모 체리복주입니다. 저희 방송은 스포일러가 난무하는 방송인데요. 요즘은 결정적 스포일러는 별로 없지만 오늘은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여튼 결정적 스포일러에 신호를 드립니다. 이렇게요. 네, 오늘은 우리 오토녀 전원이 모였는데요. 오늘 다룰 콘텐츠가 사랑의 이해예요. 이분은 사랑의 이해에서 서민희 팀장과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분 같아요. 만약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있어도 그 한 사람의 사정을 살피며 이면을 헤아리는 사람, 효불리 인사해 주세요. 아, 전가요? 긴장되네 이거. 누구일지. 이거 마치 무슨 저거 뭐야 시상식에서 후보들 쭉 놓고 그래. 두두두두두 하고 조명해서 짠 맞아. 그 느낌이었어. 지금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청룡영화제 그 여우주연상 후보들로 지금 다 올라온 줄 알았네. 깜짝이야. 나 사실 들으면서 스미리 얘기하려고 하나 보다. 나도 스미린가 보다. 그치? 날 잘 봐주셨네. 근데 갑자기 나라 그래가지고 제가요? 저 수상소감 준비 못했는데 이 느낌이었어. 네, 효불리 인사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효블리입니다. 네, 다음 분은 네, 사랑의 이해에서는 하상수의 엄마인 한정임 느낌스가 있는 분 같아요. 일에 대해서는 하드캐리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포용력이 커서 직장 내에서 높은 지위부터 평직원까지 두루두루 이분의 말빨이 먹히는 사람이죠. 스미리 인사해 주세요. 나구나. 누군가 있네. 마지막까지. 고맙습니다. 예, 스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제 마지막 분은 사랑의 이해에서는 제가 제일 애정하는 캐릭터입니다. 네, 소경필과 가장 느낌이 비슷해요. 애정했어? 네, 애정했어요. 어머. 왜냐면 네, 유쾌한 웃음소리 때문인지 살짝 헐렁해 보여도 속이 단단하고 깊은 사람입니다. 뚝딱이 인사해 주세요. 네, 영광입니다. 저는 수강필 보면서 되게 짜증난다고 생각했는데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좀 짜증이 났는데 그 전에는 저런 친구 있으면 편하지. 그리고 되게 단단하다, 깊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왜 그렇게 됐는지 네, 그때 가서 스포일러를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사랑의 이해에 대해서 파헤치기 전에 내가 사는 것 해볼까요? 네. 네, 우리 오토녀들은 최근 뭘 사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혹은 또 뭘 살 계획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참 산 것 중에는 OTT도 포함됩니다. 네, 우선 뚝딱이부터. 네, OTT 플러스 뭐 딴 거 산 것도 상관없는 건가요? 네. 그때 엑스바이크 샀던 얘기 했잖아요. 근데 요새 별로 산 게 없어가지고. 네, 그럼 패스하고 다음 네, 효불리. 저는 패스했습니다. 저 최근에 그 영화 타르라는 영화를 유료 결제를 해가지고 봤거든요. 제가 최근에 그 팟캐스트 중에 여둘톡 여자 둘이 톡합니다인가? 네, 그거 저희 이제 경쟁 방송이죠. 그랬어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네. 네. 종종 감히. 듣는데 거기서 이제 영화 타르 재밌게 언급을 하셔가지고 봤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좀 딥하고 또 여성 오케스트라 지휘자에 대해서 다룬 뭔가 멋진 여성을 다루고자 했던 그렇구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다. 추천하진 않는다. 하지만 봤다. 이렇게 근황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스미리는 저는 근래 OTT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네. 다 열거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그래서 입술이 터진 것 같은데. 그런가? 네, 그래서 집중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가? 네네. 네, 시간 관계상 그럼 네, 저 하나만. DP를 봤는데요. 음. 그 DP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었죠. 근데 꽤 인기가 좀 많았던 이슈가 걸로 됐죠. 여러 가지로. 알고 그리고 저는 되게 좋게 봤어요. 좋게 본 사람들도 주변에 많으셨는데 저는 좀 거기 이제 그 아무래도
그 폭력적인 상황을 다루는 씬이 많다 보니까 그게 두려워서 안 보다가 네, 저도 그 부분은 스킵했어요. 네. 그러다가 봤는데 그래도 그 부분은 그 걱정했었던 것보다 좀 잘 봤고 그 김보통 작가가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분 작품도 좋고 근데 제가 그분이 만든 그 이모티콘을 쓰고 있어요. 넵 강아지라고. 그거요? 네. 우리 카카오톡에 네, 있는 네. 그 이모티콘 넵 강아지를 좋던데.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김보통 작가가 또 그 하는 라디오에 지금 게스트로 참여하고 있는데 그것도 열심히 듣고 있고 또 지금 스미르가 그 라디오에 게스트로 참여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네. 박하선 라디오에 김보통 작가가 그렇구나. 나와서 매일 그런 뭐 영화 같은 걸 소개해 주더라고요. 근데 진짜 관점이 남다르다 하면서 그래요? 잘 듣고 있고 저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팬심을 다시 여기서 밝히고 네. 아무튼 그 DP가 시즌 2가 나오기로 결정이 돼서 뭐 이렇게 촬영이 완료되었다고. 아 진짜요? 네네. 여름에 여기 또 나온다고. 정보통이니까. 역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도 뭐 얘기를 하는데 제 얘기 끝나면 뚝딱이 혹시 생각나면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최근에 악질 경찰을 봤어요. 그래서 송은이 장항준 감독이 진행하는 시대 마운틴에 이선균이 나와서 이렇게 본인이 나온 작품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작품이 청소년 관람 불가로 나와가지고 흥행몰이에 약간 차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니까 청불이 나올 작품은 아닌데 왜 그랬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세월호를 다뤘어요. 그랬어? 음. 생각도 못했네. 네네. 그래서 이거보다 더 잔인한 영화도 15세가 나오는데 영화 내용 중에 좀 중요한 비중으로 세월호를 다뤄서 그렇게 청불이 나왔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영화가 너무 좋다거나 뭐 잘 빠졌다 이런 거보다는 이만큼 세월호를 정면으로 다뤄낸 상업 영화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여러분들도 좀 봐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그러게요. 어느덧 4월이네요. 네네. 그래서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참 여기에 초반부에 이성균 꼬붕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랑에 의해 정천경인 거야. 정천경이 어. 또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에 많이 나왔었더라고요. 그래요? 나는 사실 정천경이 여기 사랑에 의해서 난 너무 청경 같아서 이 사람이 계속 중요한 비중으로 나올지 몰랐거든요. 네. 서브 남주인공 약간 이 정도 급이더라고요. 네, 비중이? 그러니까 비중이 되게 컸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이 사람이 완전 신인인가 했더니 그 이성균 영화 그 악질 경찰에서도 그렇게 좀 나오고 다른 데도 나온 데가 많더라고요. 여튼 이 악질 경찰은 한 번쯤 다들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좀 차별받은 게 아닐까 나 혼자서 한번 생각해봤고요. 네. 네. 근데 정말 네, 그런 소재를 사용했을 거라고는 진짜 생각도 못했네요. 네, 저도 몰랐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말을 시네 마운틴에서 좀 안 밝혔어요. 이성균이 이게 다른 사람이 다 이게 캐스팅이 원래 다른데 계속 찔렀는데 캐스팅은 불발됐었다고? 불발된 거예요. 근데 이성균하고 이정범 감독하고 좀 친밀한 사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성균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받았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안 받은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 게 안녕 나야라는 최강희 나오는 드라마. 괜찮아요? 옛날 거. 오, 나도 봐야겠다. 난 내 취향이던데요. 아. 이 사실은 넷플릭스가 저한테 추천해줘가지고 봤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조카 17살짜리 조카랑 이거를 제 거를 공유해요. 근데 둘이 그게 뭐 맞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되게 재밌게 코미디이고 또 훈훈한 성격의 주인공이 나오는 드라마예요. 그래서 좀 추천드리고 혹시 뚝딱이 뭐 말씀하실 게 더 있을까요? 아니요, 저 최근에 본게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좀 바쁜 생활을 보내고 계시군요. 네네. 상기 없네요. 상기.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랑의 이해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이해를 저 나무위키에서 찾아보니까 각기 다른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멜로 드라마라고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각기 다른 이해,
그러니까 즉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이 서로 만나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그러니까 즉 깨달아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인지 사랑의 이해의 영어 제목이 The Understanding of Love가 아니고 The Interest of Love더라고요. 그래서 interest가 이해관계, 이익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 이야기지만 사랑 이야기라고만 하기에는 이해관계, 계급, 빈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하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이제 설명드리면 공간적 배경이 KCU 은행 영포점인데요. 그래서 이 영포점은 강북과 강남 그리고 금융가와 시장통의 경계에 위치한 은행인데요. 여기에 근무하는 하상수, 유연석이 역할을 맡았고 안수영, 문가영이 역할을 맡았고 박미경, 금세록이 역할을 맡았고 정종현, 정가람이 역할을 맡은 요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른 은행 직원들까지 남녀 상렬지사를 볼 수 있는 드라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처음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패친이 꽁냥꽁냥하는 드라마가 아니라 우왕좌왕하는 드라마다. 젠더, 계급을 관통하는 사랑 이야기다.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드러나는 빈 곳을 말하는 드라마다라고 썼길래 정말 잘 카피라이터예요? 쓰셨네요. 네, 너무 잘 썼죠. 누가 쓰셨죠? 제가 수학을 배우고 있는 요즘에 수학 선생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쓰셔가지고 네. 저는 뭐 내가 생각했던 그런 드라마가 아닌가 이러면서 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드라마를 제가 추천했잖아요. 제가 하고 싶다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 끌어들였잖아요. 그래서 이때 제가 이제 드라마를 다루고 싶다고 하니까 뚝딱이가 한 트위터를 공유해 줬는데요. 이게 너무 이 드라마에 딱인 거예요. 그래서 이 트위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에 의해 엄청 재밌지는 않거든요. 그게. 근데 못 끊겠어. 고구마 100개인데 물을 한 방울씩 줘. 진짜 그 한 방울에 지금 목이 말라서 지금 봤다 나도. 그러니까 이게 너무 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스미리가 이 드라마를 먼저 봤어요. 그래서 저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정주행했죠. 네. 그래서 스미리 제가 뭐 많이 보네. 저는 드라마 많이 봐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보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끝까지 볼 수 있었는지 사실 끝까지 보기가 쉽지는 않았거든요. 네. 저도. 네.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한번 수다 떨어보고 지나갈까요? 네. 아니 저는 그러니까 사랑의 이해가 그 공영방송에서는 어디서 진행한 거지? JTBC. JTBC에서 이제 그 방영할 때 그 순서에 맞춰서 쭉 봤었어요. 네. 매회 이렇게 네, 거의 본방사수처럼. 네, 본방사수처럼 이제 TV가 없기 때문에 넷플릭스에 올라오면은 그 다음날 꼭 챙겨보고 그랬는데 사실 이 멜로 드라마다라고 하면 갖게 되는 기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체리 복주가 그 소개해준 그 페이북 친구의 글처럼 전 사실 꽁냥꽁냥 하는 거를 이제 기대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랬구나. 유연석 배우랑 그리고 가영 문가영. 문가영 배우가 이제 또 비주얼적으로 훌륭하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성숙한 어른의 사랑을 대리 설렘. 예, 좀 보여주면서 좀 설렐 수 있는 드라마겠다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한 1, 2, 3회까지는 그런 어떤 본격적인 꽁냥꽁냥을 할 것 같으면서도 아직 하지 않는 아직은 기대를 가져도 될 것 같은 이제 이야기였고 근데 기대하지 못했던 뭐 계급이나 어떤 성역할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직설적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뭐 상징 같은 게 아니고 진짜 거기에 그 나오는 은행의 다른 직원이 막 툭툭 뱉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은행에서는 그 정규직 비정규직이라고 뭐 얘기하지 않고 직군이라고 맞아요. 또 나눠져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직군에 따라서 뭐 물론 급여도 다르고 권한도 다르고 승진의 속도도 다르고 뭐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그 친구가 이야기하고 그 당사자인 우리 주인공 문가영 씨 이름이 뭐죠? 최수영? 한수영 안수영 씨가 이제 직군이 다른 그 직원인데 서비스 직군. 네, 그 수영이를 앞에 두고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뭐 우리 뭐 다 알고 있는 얘긴데 뭐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눈치 없이 얘기하지만 사실 그런 사례가 꽤나 있는 것 같아요. 현실 안에서도. 그래서 대놓고 차별적 발언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차별이 아니고 그게 공정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현실에서는 보기 싫은 것들을 이제 드라마에서는 좀 감춰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러지 않은 드라마여서 흥미 있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정말 고구마 100개 스토리더라고요. 이제 갈수록 더 그래서 이 드라마를 어떻게 봐야 될까 처음에는 막 추천도 하고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추천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최리 복주한테도 얘기했지만 유연석 때문에 봤다. 예. 저는 이제 끝까지 그 사랑에 대한 환상적인 멜로에 그거를 놓지 못하고 유연석 배우의 그 섬세한 연기가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기를 보는 재미로 끝까지 봤습니다. 네. 효블리는 제가 추천해서 봤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 그 팟캐스트 멤버 톡방에서 세 분이 언급하시는 걸 보면서 좀 봐볼까? 재밌겠다? 이렇게 해서 봤죠. 그래서 초반부에는 그런 어떤 전개가 진행될지 모르니까 또 막 이렇게 재밌게 흥미진진하게 봤는데 저는 그 안수영이라는 캐릭터가 사실 제가 보기 불편한 캐릭터거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네, 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아까 차별적이라고 했던 것도 역할이 그러면 달라야 되잖아요. 직군이 다르면. 근데 신입사원이 오면 안수영이 가르쳐줘. 맞아. 업무를 제일 잘해. 영업 에이스야. 실적도 제일 좋아. 맞아. 영업 에이스야. 모든 부분에서 에이스지만 그런 희망 고문을 그러니까 직군 전환을 해줄 것만 같은 할 수도 있을 것만 같은 희망 고문을 당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 범주를 넘어서서 막 이렇게 성실하게 해내잖아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제 빨리 좀 그만 좀 그냥 편하게 하지. 계속 자기를 가혹하게 단련시키면서 일해가는 모습이 좀 보기 너무 힘들더라고.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끝까지 보셨나요? 사실 마지막 쪽은 이제 1.5배속으로 가는 거죠. 이미 내가 너무 중반 이후까지 넘어왔어. 내가 그동안 봤던 게 있는데 결과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말까지 간다. 1.2배속에서 1.5배속까지 해서 마지막에 그래도 마무리했습니다. 네, 저도 효블리가 처음 1.2배속 얘기하실 때 이 드라마를 그때는 이제 좀 좋아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 드라마는 이 느림을 견뎌야 된다 하고 해서 제가 보다가 맞아요. 속 터져가지고 성격이 나빠질 것 같아. 그래서 저도 그게, 나중에는 1.25배속으로 결국 했구나. 네, 결국 봤습니다. 그렇게. 네. 네, 근데 제가 이 드라마 얘기했을 때 뚝딱이는 이미 완주를 했더라고요. 네네. 저도 그래서 재벌집 막내 아들을 항상 엄마랑 집에서 주말에 봤거든요. 금요일 토요일. 맞아. 금토일 3회 재벌집 방송이었어. 막내 아들 끝날 때쯤에 이 광고가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음 거로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가면서 사랑해를 봤는데 저도 그냥 뭐 요새 멜로드라마 잘 없는데 멜로드라마가 새로 나왔나 보네. 근데 주인공이 유연석이랑 문가영이네 이러고 어떻게 둘이 어떻게 만났을까 하고 이제 봤는데 처음에 볼 때 그냥 아무 기대 없이 그냥 봤는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왜 드라마나 영화나 뭐 책 이런 데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을 때 그거를 딱 언어화해서 딱 보여주거나 아니면 그림으로 딱 보여줄 때 그게 좀 나랑 내가 느꼈던 감정이 이렇게 말로 되어질 수 있는 거였구나 아니면은 그런 동일시를 하는 작품을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그런가. 맞아, 그런 공감 포인트를 얻어서 사람들이 또 호평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마침 그 1, 2, 한 3, 4회차까지 초반에 은행이 되게 무서운 곳이잖아요. 사실 보수적이고 은행만큼 사람을 돈으로 차별하는 데가 어딨어. 맞아. 돈을 다루면서 돈의 질서로 막 위계가 다 정리되는 곳인데 그치. 그 안에서 또 그 직군에 의한 차별 그리고 여성을 이제 뭐 영포 여신이라느니 그러면서 맘대로 여신이라고 올려놨다가 또 세상 나쁜 년을 또 만들어놨다가 갑자기 쌍년이 되고 계속 진짜 주인공으로 그러니까. 그 계속 입방아에 올려. 지긋지긋할 것 계속. 같아 진짜.
씹었다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게 되게 디테일하게 묘사가 엄청 잘 네. 되어 있다. 묘사가 감추지 않아. 디테일하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거를 계속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좀 약간 음. 이게 요새 또 드라마들이 너무 또 자극적인 게 많잖아요. 막 세고. 근데 이건 내용이 순한 맛은 아닌데 뭐랄까 드라마 자체가 약간 좀 사람이 왜 조용조용하게 말하면 막 집중하게 되잖아. 네. 네, 조용조용 말할 때는 마이크에 갖다 대주세요. 네. 약간 목소리가 작은 사람한테 항상 더 귀가 기울이게 되고 집중하게 맞아요. 되고 막 이제 지켜보게 되는 것처럼 이 드라마가 좀 저한테는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도대체 근데 이제 그것도 한 중반까지였고 중반 이후에 아니 도대체 어떻게 끝내려고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결말이 지켜보고 싶어가지고 끝까지 보기는 했죠. 네. 제가 보통 내가 좋은 드라마를 좋다고 말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는 끝까지 못 보신 분은 저희 스포일러를 들으면서 끝까지는 안 보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예,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아니요, 네. 그래도 저는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끝나는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보다 보면 나는 끝이 맞아. 너무 궁금해지던데. 근데.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구나. 견디고 봤던 어, 거지. 네, 그래서 견디게 하긴 하는 1.5배라는 거야. 네, 기능이 있는 거군요. 네. 1.5배 없었으면 전 못 봤어요. 근데 여기는 또 이제 정주행을 하셨으니까 네, 네, 훌륭하십니다. 이분은 끝까지 이렇게 뭔가를 완수하시는 분이십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상수 어머니 같은 네. 사람이.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줄거리를 한번 조금씩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제 KCU 은행 영포점의 3년차 계장 하상수가 계약직인 안수영 주임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영이 그런 말을 해요. 저는 애매한 관계는 싫어요.라고 말하면서 이 데이트가 맞아. 시작되잖아요. 네. 마음에 들었어요 그 부분은. 네, 그 부분만 마음에 들었어. 근데 네. 상수도 그때 그래요. 어. 저도 확실한 게 좋아해요. 맞아. 깔끔한 거. 그래, 네. 그렇게 근데 얘기하잖아. 그 확실한 게 뭔지 서로 얘기하지 않지. 맞아. 그거에 대해서 더 얘기하지 않아 서로. 맞아. 그래서 일단 스시집에서 만나기로 하잖아요. 스시집 맞죠 거기? 호텔 스시집. 그쵸. 호텔 아 스시집. 스시였어? 네, 좋은데 예약했더라고요. 스시인지 어떻게 알았어? 자기가 얘기해요. 얘기해. 근데 그때부터 좀 이상했어. 상수가 그때부터 사실은 고민이 되긴 했던 것 같아요. 한 발 빼는 게 안수영이 먼저 만나기로 했으면은 상수가 자기가 예약했으면은 언제 어디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시 보니까 이번에 안수영이 내일 어디서 봐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그랬더니 무슨 타운호텔 스시집 예약했어요. 7시 아 예약해놓고 말을 안 하고 있었구나. 근데 말을 안 했더라고 그거를 어디서 보는지를. 아 그러니까 그래? 수영이가 다시 물어보지 수영아, 않으면 내일 어디서 봐요 이렇게 먼저 그러면- 물어보더라고. 아니, 내일 얘기하겠지. 그래 이제 보기로 했다는 거 아니 내일 믿어야지. 얘기하면 어떡해 미리 얘기해줘야지. 예약했는데 왜 얘기를 안 해줘. 아니 근데 어쨌든 예약을 예약을- 안 했으면 좀 그런데 예약을 했네. 예약은 했고, 네. 아 근데 그래서- 뭔지 알 것 같아. 뚝딱이가 하는 말이. 네. 적극성. 근데 여기서 보면 항상 수영이 먼저 대시를 하는 느낌이에요. 약간 자꾸 여지를 주잖아. 상수는 지금 대시보다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응. 일단 수영이 상수가 자기한테 그런 말을 하게끔 잘 그치. 그 주도권을 잘 쥐고 있는 것 같아요. 후킹. 왜냐면 수영은 약간 항상 내가 수영한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뭘 물으면 대답을 해야 되잖아. 항상 대물어. 아, 그렇지.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대물어? 자기 말을 안 하고 자기 말을 어.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게 그동안에 익숙하지 않은 않았기 거지. 그래서 때문에. 내가 울었잖아. 이게 내가 그동안 많이 가진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가진 거 많으시죠. 사회적 자본이 많으신 네. 분 아닌가요? 예, 스페인어로 그 나이를 말할 때는 나이를 먹었다, 뭐 갑자기 또 나이이다라고 하지 않고 나 만약에 50살이다, 그럼 난 50년을 가졌다라고 얘기한대요. 표현이 그게 이제 가졌다. 소유 동사를 쓰는 거예요. 아니 죽을 때 나이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왜? 아니 죽을 때는 없어지는 거고. 근데 이제 먹는 것도 남는 거니까 먹었다도 그러네. 가졌다 아닌가? 먹는 거는 싸잖아요, 또. 죄송합니다. 하여튼 너무 셌네요. 너무 셌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수영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수영은 일을 너무 잘하잖아요. 그래서 은행 사람들은 시제를 맞춰야 되나 봐. 그래서 시제를 칼같이 맞추고 먼저 퇴근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상수가 또 일을 그렇게 잘하는 스타일은 아닌가 봐. 그래. 시제를 못 맞춰. 근데 시제- 그런 캐릭터는 마음에 들었어요. 음. 현실적이어서. 현실적이긴 하죠. 네. 네. 근데 시제를 맞추는 게 이제 돈을 정확하게 맞추는 그건가 봐요. 그래서 약속 시간에 늦어요. 그래서 맞추고 나서 헐레벌떡 뛰어가는데 안수영은 없죠. 근데 이후에 안수영이 엄청 차갑게 상수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 좀 했다고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수영에겐 이유가 있었죠? 그쵸. 뭐였죠? 그걸 끝까지 근데 드라마에서 되게 후반부에서야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네네. 이유를. 네, 뚝딱이 뭐였죠? 이제 스포일러 나갈 건데요. 왜 그랬죠? 수영이가 상수가 제가 상수가 헐레벌떡 뛰어오다가 그 호텔 그 스시 창문이 보이는 그 하필이면 또 수영이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잘 보이는 그 횡단보도 그 섬에서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줘요. 바로 오지 못하고. 그래서 그 찰나의 고민을 알아차린 수영이가 하상수한테 차갑게 돌아서잖아요. 그 저는 그럴 일인가?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네. 아유 답답하죠. 애도 아니고 이제 네. 어쨌든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사회생활도 많이 하면서 자기가 느낀 어쨌든 불편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될 텐데 지레짐작해가지고 저 정도의 마음이면 나는 더 이상 진전하지 않겠다라는 나름의 결심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안수영이라는 캐릭터가 설명되어질 때 보면 자격지심이 있잖아요. 어떤 뭐 고졸 그리고 계약직 그리고 직군 전환에 희망 고문 당하고 있는 그리고 여러 이 은행 안에서 좀 성적 대상화가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너무 그래서 싫더라. 이 여자를 한 번쯤 마음에 안 품은 남자가 없을 정도로 네, 그런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너무 좋은 안주거리가 되고 있으니 이 하상수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얼만큼 진심이고 진지한지 확인하고 싶구나. 그러네. 그 마음에서 이해는 됐어요. 근데 저는 이런 안소영과 같은 삶을 살아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신중함이 이 은행 안에서 겪으면서 쌓인 게 아닐까. 가볍게 접근한 사람이 많았을 것 같아요. 역시 서민희 팀장 같죠? 네. 역시 팀장님이 팀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네요. 우리 팀이네. 좋은 리더시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는 상수와 수영이의 첫 그 어떤 씬이 이거이긴 하지만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상수가 처음 입사했을 때 그치. 수영이가 사수를 하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잘 알려주고 수첩도 주고. 네, 수첩도 주고 이게 친절을 베풀고 거기에 이제 상수가 마음이 이제 가잖아요. 이제 그런 전 스토리들이 이미 있는 거야. 맞아. 그래서 갑자기 뭐 사랑에 빠진 것도 아니고 뭐 상수도 이제 진중한 친구니까 뭐 자기가 좀 마음에 들었다고 바로 골백한 것도 아니었고 이제 둘이 조금씩 이제 마음을 키워가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좀 어떤 결실을 보고자 했었던 씬인데 그러니까 앞에의 그 시간들도 꽤 길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 그 지점이 좀 이해가 안 네. 가더라고. 뭐냐면 내용상 하상수 계장이 3년 차 정도? 하여튼 이 영포점에 와가지고 3년 차. 같이 일한 지 3년이 됐잖아요. 음. 그러면 그런 마음이면 이미 중간중간에 표현할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되게 서로가 저는 수동적이라고 봤어요. 그러다가 그 하상수 계장이 안수영을 도와주려다가 고객의 카드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에게 카드를 전달하는 바람에 둘이 그 카드를 회수하러 제주도까지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아주 높은 어떤 스킨십 그러니까 어떤 밀착된 사건? 사건이 어. 발생하지 않았어서 서로에게 마음은 있지만 호감을 1도 표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전 좀 약간 답답함. 이게 3년 만에 이럴 일인가. 그 아까 근데 효불이 얘기한 것처럼 그 수영이는 좀 상수 오기 전부터 아마 이제 그런 어떤 약체로서 어떤 성적 대상화가 되기도 했고 좀 계속 낮은 계급으로 포지셔닝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은행이라는 직장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떠나서 그 직장 내
연애, 사내 연애. 사내 연애 자체도 좀 조심스러웠을 것 같아. 그냥 기본 그렇긴 전제는. 하지. 본점에 가려면은 연애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네, 경필이가 예. 인사과에서 제일 먼저 한다고 사내 네, 연애하면 네. 그러니까 나는 하상수가 뒤에 그렇게 난리를 칠 정도면 하여튼 이제 안수영 입장에서는 나는 그런 괜히 뭐 일을 만들지 않고 싶어 하는 건 되게 이해가 됐는데 하상수는 3년이나 짝사랑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신중한 성격으로 나오니까 일단 뭐 사상수는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 사내 연애를 결정하기 쉽지가 않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제 결국 안수영은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는 은행의 청원경찰 정종현과 연애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하상수는 또 이 둘을 또 쓸쓸하게 바라보고 네. 근데 그 와중에 금수저 하미경이 아니구나 박미경이 나타나서 네. 대시를 하잖아요 하상수에게. 네. 그래서 하상수는 이제 박미경과 연애를 하면서도 안수영에 대해서 마음이 계속 지워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고 박미경과의 연애를 조금 부담스러워하잖아요. 뭐 자꾸 막 자동차 사주고 막 이러니까 사실 저 같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나 그 부분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네네네. 박미경 대리 같은 경우는 정말 금수저고 아버지가 기업의 거의 뭐 총수 정말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자랐는데 아버지가 되게 무심하고 무뚝뚝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애정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그 둘 부녀지간의 애착 형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그 사랑을 받아본 게 자기 아버지에게 남자에게 사랑을 받아본 처음 시작이 그러하고 경험이 그렇게 시작되어서 그런 건지 똑같이 하잖아요 결국. 사랑을 그렇지. 주는 방법이 아버지가 말도 없이 자기랑 대화 약간 동의 일방적이고, 없이 일방적으로 집을 어디 구해놨다. 그러니까. 차는 이거 타라. 뭐 어디 가서 누구 만나라. 이렇게 해왔던 것들이 그 아버지로서는 그게 사랑이고 잘 되라고 뭔가 이렇게 베푸는 그러네. 보살핌이었는데 그러네. 그걸 똑같이 박미경 대리가 하상수한테 하거든요. 아 오빠 이번에 뭐 어디 이제 다 같이 만나는 거였잖아 커플끼리 거기에서 꿀리지 말라고 정장 캐비넷에 맞아. 몰래 넣어두고 차 저기 있어라고서 오는데 내 차가 아닌데 볼보차 막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상수가 자기처럼 자기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받았던 사랑이 일방적이었다는 게 불편하고 부담됐던 게 왜 모르지 역지사지가 안 되지 하면서 그렇구나. 결국 자기도 똑같은 사랑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렇네요. 재밌네요. 근데 저는 이게 하상수도 그렇고 안수영도 그렇고 3년 전에도 그들은 분명히 호감인 상태로 처음부터 신입 직원 그 사수일 때도 둘 다 호감인 상태였을 것 같은데 그 그냥 호감인 상태로서 계속 이제 지켜보기만 한 거를 3년이나 한 거고 제주도 가면서 약간 이제 그때 조금 뭔가 싹이 터지면서 호텔 스시도 예약하고 좀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혼돈 속으로 관계가 들어가게 된 건데 이게 그거를 근데 표현하기는 둘 다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 그래서 그 서로의 지점이 처지에 대한 이해가 너무 현실에 대한 이해가 너무 서로 둘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누가 하나 먼저 이걸 손을 내밀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고 안수영도 그래서 더 하상수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 하상수 같은 경우는 캐릭터적으로 다정하고 반듯하고 성실하잖아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런 설명하잖아요. 박미경이 하상수의 어떤 점이 좋으냐라고 안수영이 물어봤나?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하상수는 대학교 때부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변수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도 같은 값을 유지하는 상수다. 말 그대로 하상수, 상수다. 일부러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 같아 또 작가도. 네. 근데 이제 이런 하상수도 사랑 앞에서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맞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안수영은 정확하게 그게 오해였든 어쨌든 간에 스시집 이후로 나는 당신 안 좋아한다. 이제 더 이상 나한테 뭐 마음 가지지 마라 이런 식으로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술 먹고 카톡을 보내고 뭐 회사 나가가지고 이제 약간 쌀쌀맞게 굴고 그 전과 태도가 바뀌고 계속 신경 쓰이게 하고. 근데 이것도 하상수가 남자고 상급
계급자라고 해야 되나? 계급적으로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느낌이라서 좀 불편했어. 그러니까 아. 안수영은 그거조차 일할 때 못 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비교해 보면 상수가 더 뭐 잃을 게 없는 거죠. 그치. 네. 그치. 안수영은 왜냐면 직군 전환해야 되거든. 그리고 어쨌든 계속 자기의 이 실적도 달성해야 되고 감정보다 이 현실에서 해내야 할 것들이 다 많은 상황인데 하상수는 자기 감정에 몰아붙임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연애할 때 한쪽 마음이 더 크면 어쩔 수 없는 건가 싶으면서도 이 지금 배역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저는 하상수니까 할 수 있지라는 또 생각도 들었었어요. 맞아요. 성별의 차이도 크고. 근데 또 이제 다른 드라마의 그 캐릭터랑 비교해 봤을 때는 또 상수가 그렇게 적극적이고 막 그런 편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또 수영이 맞죠? 맞아요. 안수영. 수영이랑 비교해 봤을 때 이제 그런 편인 거고.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지금 청년 세대가 진짜 연애 하나 사랑 하나 하는데 어떤 이해관계까지 다 고려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 피로함이 너무 짠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 우리 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미리도 그러지 않아? 저도 그래요. 어. 그러니까 이게 청년 나부랭이 다 떠나서 지금 현 시대가 그래 힘들어.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연애를 했을 때 뭔가 어떤 내 생활의 다른 부분에 뭔가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건 선택하지 못할 것 같아. 그게 비단 어떤 직장 안에서의 그 나의 사내 연애가 평가나 아니더라. 그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뭐 집안에 돌봐야 되는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내가 투잡을 뛰어야 돼. 뭐 대리를 해야 돼. 밤에는 뭐 그런 거나 아니면 뭐 내가 뭐 시험 공부를 해야 돼. 막 이런 게 있으면은 연애라는 선택을 1순위로 두지 못하고 그 연애하는 것 자체가 조금 그러니까 뭐 미경이처럼 어떤 금수저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여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사치품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현실을 보여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슬프다. 불편했어 사실. 그래서 좀 눈물을 많이 흘렸나 봐요. 네. 제가 초반에 눈물을 많이 흘렸거든요. 그러니까 박미경이 너무 반짝거리고 예쁜 거예요. 네. 근데 그 박미경이 반짝거리고 예쁜 게 그분이 가진 배경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 거야. 그럴 자격이 있는 거야 그 사람한테는. 그래서 당당하잖아. 아니 박미경에게 은행은 생존이 아니잖아요. 그치. 생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택적 직업이다 보니까 뭐 자기 실현할 수 있고 또 다른 의미부여할 수 있지만 안수영은 생존권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물러날 데가 없는 거야. 그 첫 그런 간절함이 더 일을 열심히 하게끔 또 하고 남들이 뭐라고 눈치 줘도 싫은 티도 안 내고 계속 묵묵히 이겨내게끔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여기에서 이의 제기하고 뭔가 문제를 만들었을 때 당당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잃기 싫은 게 너무 확고하니까. 그래서 박미경의 그 반짝거림이 부럽죠. 네. 부럽죠. 사실 은행 다니는 것도 나는 아버지와 우리 집으로부터 난 독립한 사람이야. 난 독립적인 사람이야를 보여주고 싶어서 다니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웃기잖아. 그것도 아버지가 만들어준 세계인 걸 나중에 알게 깨닫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아버지가 이것까지 나에게 승진까지 시켜주다니. 그러게. 그런 세계 속에서 살고 있었던 너무 그런 사람이랑 이제 정말로 입을 앙 다문 조개처럼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 처지를 이해해달라고 말할 수도 없고 상수한테도 그러고 싶지 않아. 나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게 내 자격지심일 수도 있어. 하지만 하상수 너가 얼만큼 그렇다면 나를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는지 한번 증명해줘. 너 그 횡단보도에서 그렇게 망설였어? 너 아웃이야. 나는 이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 그래, 이해돼. 너무 이해가 돼. 근데 원아웃은 좀 아쉬워. 근데 그만큼 쓰리아웃도 아니고. 원아웃이라는 거는 내 생각에는 너무 그만큼 자기도 상수에 피곤한 대한 거야. 마음이 크기도 했고 자기 마음에도 좀 여유가 없어서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여유가 없어서 이 직장이 너무 절박하거든. 맞아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더 약간 제가 초반에 너무 많이 슬펐고 근데 결국 뭐 수영은 정천경하고 연애를 하고 하상수는 박미경과 연애를 하고 그래서 또 수영이 정천경과 연애를 하다가
정천경이 아버지가 갑자기 편찮으시는 바람에 말도 안 하고 답답해 죽겠어요. 근데 아유. 종현인데 정종현인데 이제 거기서도 다 계속 정천경, 정천경이라고 맞아. 부르잖아. 난 그것도 좀 종현 씨, 속상하더라. 네네. 네, 종현 씨라고 저는 부를게요. 네. 그러면. 네. 근데 너무 이름이 지워진 채로 맞아. 걔는 또 사는 거야. 그러네. 네. 근데 너무 정천경이 네, 딱인 임시직이라. 느낌이 좀 있어서 네, 그 정현 씨를 찾아가서 서울까지도 데리고 오잖아. 동거까지 해. 이게 약간 어. 캐릭터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종현 씨라고 할게 저도 음. 종현 씨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공부. 되게 맞아요. 건실한 청년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극중에서 좀 어린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뭐 낮에는 이제 은행 경비원 열심히 하고 또 성격도 좋아 보여요. 맞아요. 그리고 경찰 공무원 밤에 시험 준비를 하는 가운데에 안수영이라는 사람을 뭐 예쁘기도 하지만 자기 일을 잘 해나가는 그 멋짐을 좋아하는 멋지다고 것 하더라. 같고 이 친구는 자기도 빨리 시험 붙어서 저런 직장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동경과 선망의 눈빛이 느껴졌어. 맞아. 그래서 안수영이라는 저 사람 자체를 정말 사랑하는 것인지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을 선망하는 마음인지 근데 이 친구가 좀 안타까운 건 상습 가출범이야. 뭔 일만 있으면 가출을 해. 집에 안 들어와. 안다 집에. 자기 집이 아니니까 내가 나가야지. 안수영 보러 나가라고 할 수 없잖아. 아 얘기를 해야지.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맞아. 안수영이 엄청 큰 마음을 내서 찾아가서 우리 집에서 살면서 공부해라. 자기 집 보증금 빼가지고 이제 아버지 수술비를 보탰다는 걸 아니까 자기도 고민하다가 자기한테 더 좋은 선택은 정말 자기가 공부해서 시험에 붙어서 잘 되는 거잖아요. 어디서 뭐 어디 항구에서 이제 노동자 있거나 뭐 농사 짓거나 이렇게 일꾼 되는 거가 미래가 없는 걸 본인이 더 잘 아니까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고맙잖아요. 근데 이게 사랑하는 관계 또 특히나 오래되지 않은 관계에서 너무 불편할 것 같은가 보는 내가 너무 불편해. 같이 그래, 사는 그러니까. 것도 종현이도 불편하고. 불편했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난 이제 동거를 시작하는데 아이고 저거 어째 막 이런 진짜. 생각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어떡하냐, 나도 내가 저 이러면서. 집에 사는 것처럼 불편하더라고. 막 너무 뜯어말리고 싶은 거예요. 아 근데 그때.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둘에게 서로 잘 해보려고 노력해서 같이 사는데 이게 가출할 때마다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수영은 또 종현과 동거를 하고 그리고 내 종현이랑 같이 사는데 불편하니까 또 혼자 호텔을 잡아서 외박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 마음을 또 알겠는 거야. 이제 자기도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랑 연애를 하면서도 계속 상수를 쳐다보게 되고 상수도 의식하고. 또 뭐를 의심해? 의식. 의식을 하고 그래서 근데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지점장이 영업 일을 업무 시간 외에 시키면서 접대를 가져가죠. 접대를 가죠. 그죠? 퇴근 후에. 수경이가 접대를 가고 그거에 관련해서 수영이가 이때 좀 멋있더라고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걸어버리잖아요. 근데 이때 인사과에서 나와가지고 막 내사를 하잖아요. 그때 또 우리 마대리 배계장 거기 약간 안티 캐릭터처럼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밉상 캐릭터로 투밉상. 네, 이분들이 나중에 또 연애를 하는데, 근데 저는 또 수영이를 나쁘게 말할 줄 알았는데 이분들이 결국은 수영이한테 도움되는 그런 증언을 하더라고요. 도움보다 어쨌든 사실을 얘기했지. 거겠죠. 그치. 악의적으로 나쁘게 말할 필요는 없었으니까. 근데 사실은 말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치. 그게 조금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졌어. 맞아. 저도 이 드라마의 유일한 판타지 요소가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나 네. 이런 판타지 좋아하잖아. 그래서 너무 따뜻해서 좋더라고. 왜냐하면 그들의 평소 캐릭터들이 뭐 거의 뭐 아청꾼 아니에요? 마들이 맞아, 아청꾼. 보기 민망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고 그 여자분도 배은정. 뭐 그러다가 갑자기 저렇게 그러니까 약간 비현실적으로. 근데 느껴졌어. 대사를 잘 쓴 게 약간 싫다고 얘기하면서도 진실을 말하는 약간 그런 대사로 썼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이게 불이익을 감수할 캐릭터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부를 말하는 것보다 그렇게 아첨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자기에게 혹시나 돌아올지도 모르는 불이익. 왜냐하면 얘기가 안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누구 인터뷰하고 이런 게 다 보이고 하는데 그렇지. 그것을 사실을 증빙하는 증언을 한다라는 위험 부담을 감수할 캐릭터들이 아닌데 거기서 좀 설득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랬구나. 근데 그만큼 그 지점장이
좀 인심을 잃기도 했고 이 지점장 자체가 좀 끈이 떨어지고 있는 그치 끈 떨어진 약간 그런 시기여서 또 가능했을 것 같아. 그냥 막 이렇게 부임해 와서 뭔가 자기 사람들 만들어내고 막 그런 시기였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좀 한물 간 지점장이잖아요. 난 그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개연성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네. 아니 이렇게 훈훈하더라고. 그치, 그래서 전개는 마음에 들죠. 훈훈한 건 훈훈한데 약간 결국은 근데 이 말씀하세요. 그냥 훈훈하긴 하지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이런 생각은 들었다라고 그랬구나. 네, 생각했었어요. 네. 근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도와줘서 안수영이 뭐 이렇게 잘 된 게 아니라 상수가 그치. 도와주잖아요. 상수가 결정적인 결정적인 건, 거는 상수였잖아요. 상수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뒤에서 조용히 지점장의 업무 추진비 내역을 그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본점에 고발 뭐 하여튼 그거 하잖아요. 진짜 쉽지 않은데 같은 진짜. 직장 내에서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지. 그리고 자기 담당 업무도 아닌데 그거를 밝히기 어렵거든요. 늘 보던 아니 자기 담당 업무 맞아. 업무 추진비를 업추비 업추비 담당이야 상수가 담당이야. 지출. 왜냐면 제일 믿을만해서 맡겼더니 그러면은 뭐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자기의 마음을 표현을 해주잖아요. 이제 그거 그렇게 된 와중에 상수하고 수영이 또 단둘이 또 여행을 떠나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행이라기보단 출장이죠. 그래서 고객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장례식장을 가는데 뭐 강원도였나 봐요. 그래서 갔다 오는 길에 정동진에 내려가지고 또 여기서 또 한번 밀당이 있잖아요. 수영이 헤어질까요? 종현 씨랑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갖고 그랬는데. 이때 또 상수의 마음이 막 흔들어 놓잖아요. 막 이러다가 또 아이스링크에 또 가가지고 그러니까 뽀뽀도 하잖아. 그때까지 진짜 기대가 컸다. 이제 드디어 막 이러면서 돌고 돌아. 그래서 다시 안수영 다시 안수영인 줄 알았죠. 네. 그런데 상수는 또 미경한테 이별을 구하려고 하는데 미경은 또 막 말할 기회가 안 줘. 말을. 나는 좀 이 미경의 캐릭터가 요때 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저런 캐릭터였어? 나 되게 쿨하게 받을 줄 알았는데 이미 이제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태어나서 가장 먼저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게 부모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애착 관계, 여자와 애착 관계의 그 간습 습관이 이후에 이제 실제 연애 대상을 만났을 때도 거의 발현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아버지랑 불안정한 애착 관계이니까 이 사람이 하상수가 떠나는 게 너무 괴로울 것 같다라는 설정은 이해가 됐고 그 이전에 대학교 때 그 소씨 이름 뭐죠? 소경필. 네, 소경필과 CC였는데 소경필과 헤어진다고 그렇게 괴롭고 막 힘들어했잖아요. 그러니까 꼭 하상수여서라기보다 이 박미경이라는 캐릭터가 진심으로 마음을 내서 좋아했던 사람과 헤어질 때 보이는 양상이 정말 괴롭고 자기의 뭔가 최대한의 고통이 이럴 때 나오는 캐릭터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뭐 그 좋아하면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지 않나요? 내가 아직 좋아하니까 헤어지기 오늘은 말하지 마. 그래서 사실 뭐 듣기 싫고 뭐 저는 이해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저도 뭐 이별을 받아들일 때 거의 비슷했네요. 그렇지. 우리 또 체리 복주님 사랑에 올인하는 스타일이시니까. 네, 저도 힘들었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그렇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수영이 저는 좀 이런 캐릭터가 좀 힘든 게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졌다고도 생각이 들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가지도 오지도 않으면서 자꾸 여지를 주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좀 이상한 게 기차역에서부터 헤어질까요, 종현 씨랑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러고 나서 갑자기 또 계속 막 고민하는 거야. 계속 혼자서 막 기차역에서 그렇게 유혹해놓고 바닷가 가서 또 고민하고. 그래서 저는 약간 그분이 그런 건 알겠는데 답답은 하더라고요. 아니 여지를 줄 수도 있지. 그게 여지를 줄 나쁜 수도 건가요? 네. 아니 그 사람들은 여지 정도라고 해석하지만 수영이는 마음을 정말 많이 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해석하기는 뭐야 많이 안 좋네 찔끔 뭔가 던져주고 나서 쟤는 왜 저래 이 정도로 평가할 수 있지만 수영이는 남들은 여지라고 그 해석하는 그 행동들이 정말 뭔가 용기를 내고 고민을 해서 이렇게 했었던 말과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긴 한데 네. 근데 뭐 아이스링크에서 뽀뽀까지 하고
또 왜 두 사람이 왜냐면 애인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나는 좀 네.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리를 못 하는 거야. 아니 그 앞서서 아 정리가 뭐 그렇게 깔끔하게 되나요? 아, 그게. 죄송합니다. 안수영 금방 못하지. 제가 가진 게 많아가지고 또 이렇게 미경이처럼 얘기를 했네요. 아니 안수영과 정종현이 동거 중인데 하상수가 계속 찾아오잖아요. 그게 나는 참 희한한데 그러니까 그냥 각자 자기 마음에만 충실해. 다 각자 지금 사귀고도 있고 근데 그 와중에 다시 또 이렇게 혼잡하다고 해야 되나 교통 정리가 안 된 그 떠도는 감정들을 또 고스란히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각자의 사랑의 방식이 다 다른데 그 각자의 사랑의 방식이 너무 안 맞으니까 저는 이게 서로 상호 존중하고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방식이 하나도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넷 중에 누구랑 또 잘 되기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상수는 미경과 좀 정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랬고 근데 미경은 안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상수가 이제 마음을 완전 내잖아요. 좋아한다고 마음을 완전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 수영의 미친 정떼기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 소경필이에요. 하상수하고 되게 절친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뭐 어느 대학 하상수가 나온 대학이잖아요. 그 대학에 파견을 두 사람이 나가는데 이때 늘 그렇듯이 수영은 자원을 해요. 자원을 하고 상수가 손을 들려고 할 때 아 소경필이 안 되겠다. 상수하고 미경이 헤어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도와주자. 오지랖하죠. 그래서 이분이 또 손을 들어서 수영과 경필이 파견을 나가요. 대학에. 파견을 나가서 둘이서 근무를 할 때 소경이 수영에게 뭐라고 말을 하거든요. 뭐라고 말하는데 그때 이제 카메라 빠져가지고 사운드 오프 되거든요. 또 다시 사운드가 들어갔을 때 수영이 그런 얘기를 왜 저한테 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경필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한가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경필이 수영이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경필이 이때 좀 마음에 드는 거야. 뭔가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구나. 뭔가 약간 츤데레처럼 이렇게 던지는 스타일이구나. 뭔가 좋은 말을 해줬을 거다. 난 생각을 했는데 자 여기 스포일러가 크게 들어가잖아요. 무슨 말을 했나요, 회블리? 자기가 뭐야? CC였다고 얘기한 거 아닌가요, 박미경이랑? 아니 이때 그때 헤어지는 방식 헤어지는 방식에 대해서 방식을 얘기해요. 얘기했구나. 예전에 아, 미경이랑 예전에. 미경이랑 나랑 사귀었는데 미경이가 너무 대단한 집안 사람이라서 사촌 그 오빠? 사촌 오빠가 나한테 계속 떨어지라 그래가지고 계속 못 헤어지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 미경이의 절친과 잤다. 맞아.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선택을 안수영이 해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와닿지 않은 게 이 드라마의 가장 큰 패착이다. 저는 이 여기서 가장 큰 개연성을 잃고 실망을 안긴 난 스토리 너무 실망했어요. 전개인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서 이렇게 이입이 안 돼서 오는 저는 실망인데 그렇다 쳐 소경필이 대학교 때 그렇게 했다 쳐. 근데 그 제안이 너무 근사해서 내가 지금 직장인인 10년이 훌쩍 넘은 이 상황에서 안수영 씨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해볼래요 하는 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 인생의 큰 수치이자 후회이자 어떤 죄책감이자 상처인 포인트를 어떻게 그걸 얘기해. 안수영에게 나 옛날에 이렇게 해서 후회했어. 이런 스토리면 이해하지. 막 술 한잔 먹고 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정말 그건 아니었는데 이제라면 나는 그냥 제대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대화를 할 텐데 가 정상적인 어떤 이제 반성과 성찰의 흐름이라면 자 아이디어 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이 안수영을 뭐라고 해야 되나 무슨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 취급하듯이 사람을 정말 존중하지 않는 무슨 수단이자 도구로 막 이렇게 저는 사실 처리하는 느낌? 안수영이 소경필을 수단이자 도구로 썼다고 생각해서 화가 났거든요. 아니 아무리 그 무슨 캐릭터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부 캐릭터 뭐라고 그러지 메인이 아닌 주연이 아닌 조연이지만 조연을
이따위로 소비한다고? 난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왜 이렇게 제안했잖아요. 나를 너의 제안한 게 도구로 써라. 아니잖아. 나는 그렇게 했다라고 했지. 나는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 말에 의도라는 근데, 게 있는데 아이디어를 쟀어.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나는 그렇게 했잖아. 근데 나를 쓰라고는 안 했잖아. 나를 쓰라는 쓰라고 거지. 하는 그건 안 했지. 아, 그거는 그래? 이제 안수영의 선택인 거죠. 그래서 나는 이게 안수영한테도 화가 나지만 이 작가한테도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소경필을 이런 식으로 소모시키면 안 되지. 아이고 뭐야 소리 알고 보니까 화난 포인트가 소경필 덕후라서 화가 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작가란 사람이 자기의 캐릭터들을 쓸 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쓸 수가 있어? 난 너무 화가 맞아. 나는 거야. 아니, 정말 딱 같은 마음인 게 그때부터 이 드라마에 대한 흥미가 확 떨어졌어요. 너무 네. 화가 그때부터 나는 거야. 1.5배속을 하지 않고서는 결말까지 내가 참을성 있게 갈지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꼭 이렇게 헤어져야 돼? 맞아요. 난 모르겠는 근데 작가가 거야. 엄청 이 장면에 되게 공을 결국에, 들였지. 이거를 위해서 이 드라마가 달려온 것 같은 거야. 이런 방식으로 헤어지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안수영과 소경필 그리고 박미경, 하상수 이 넷을 이 방식으로 다 이 혼돈 속에서 그냥 다 냈다. 자기 완전 파괴적으로 자기 헤어지기 파괴적이야, 진짜. 위해서. 근데 그래서 처음부터 소경필 그렇게 옆에서 뭐 오지랖이니 뭐니 하고 막 그런 아, 캐릭터로 이제 싸우고. 싸우고 싸우긴 마지막에 이렇게 음.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되게 이 부분이 저도 좀 이 드라마 그러니까 같은 오지랖으로서 오지랖가 이렇게 소비되는 건 너무 자연스럽네요. 또 그런 네. 배경이 있었군요. 아니 이렇게 소비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어. 자기의 절친인 회사 동료 하상수에게도 큰 배신이고 맞아요. 아니, 말이 안 돼. 종현한테도 너무 배신이에요. 왜냐면 직장을 종현이는- 잃었어. 종현은 또. 아니, 근데 종현이는 내가 그 종현 씨라고 하기엔 종현 씨는 내가 사실 안 친하고 저 사람이 뭐 어떤 인간적인 선을 넘는 부분은 있지만 저 사람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안중에는 없을 것 같아. 하지만 하상수에게 못할 짓이고 자기 직장 생활에도 큰 타격이고 그리고 경필이는 그 선택을 한 건 미경이 때문인가요? 왜 미경이 때문처럼 보이더라고요. 미경이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미경이가 안 뭐 아팠으면 좋겠다. 뭔가 그 이별의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가? 그러니까 나도 그런 지점이 보여가지고 아이고 대단한 사랑이다. 아니, 이렇게 정필이는 되는 뭐- 거야. 그러니까 여러모로 경필이는- 이해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이해가 안 돼. 저는 요거에 있어서는 어떤 당이나 이해를 해주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장면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면에 그 작가의 의도는 이런 혼잡한 상황을 뭔가 이렇게 원점으로 되돌리는 방법을 이제 안수영의 자기 파괴적인 방법으로 이제 쓴 거잖아요. 근데 왜 수영이가 파괴가 저런 방식으로 파괴가 돼야 되고 동시에 이제 다른 사람들까지 저렇게 돼야 될까? 그만큼 이 상황이 너무 지긋지긋하고 수영이가 그만큼 지금 고통스럽다라는 거를 또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건가라고 억지로 이해를 하려고 그렇지. 해봤고 근데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안 근데 돼. 좀 또 비슷한 그 부분을 본 드라마가 있는데 그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신민아하고 쌤이 이병헌- 얘기해줘가지고 수민이가 네. 얘기해줘서 저는 보진 않았는데. 네, 네. 이병헌의 그 어릴 적부터 그 애틋한 관계가 있었는데 어떤 사건으로 이병헌이 질색을 하면서도 그래도 계속 마음이 있잖아 신민아한테. 맞아요. 근데 그걸 쭉 그 10여 년 동안 그래도 계속 이어가다가 이제 뭐 결국 두 분은 사랑을 하는 걸로 결말이 되긴 하는데 그때 신민아의 선택도 비슷했거든요. 나는 근데 맞아. 그때 나 그 장면은 이해가 안 조금 갔어. 이해됐어. 그 이해됐어?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때 오디션, 신민아가 그 오디오 고등학생일 때요? 청소년기일 때 근데 왜 그런 자 선택을 했지? 이런 거였어. 이제 이병헌도 동네 오빠고 어. 이제 고등학교 정도의 나이였고 신민아를 좋아하고 신민아도 그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사귀는 건 아니었고 근데 이병헌의 가장 친한 친구랑 실제로 그 내용상에서는 잤다라고 나왔던 것 같아. 근데 네, 그러니까 네. 그냥 잤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어떻게 연출했냐면 신민아가 나를 망가뜨려 준가? 맞아. 라고 그 잔 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망가져야지 지금 이 상황이 좀 나아질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자기 학대적인 네. 거잖아요. 네. 근데 뭐 그러니까 자기 학대나 뭐 예를 들면
좀 견줄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뭐 마약을 한다든지 사람이 네. 도박을 한다든지 뭐- 자기 스스로를 뭐 자살하는 좀 걸 수도 자살이 있고. 최고의 그건데 그러니까 자기 학대와 자기 파괴 이렇게 자해를 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막 옛날에 막 칼로 자기 막 손목을 뭐 죽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 막 이렇게 일부러 상처 내고 이랬던 것들이 저도 학교에서 친구들이 그런 걸 봤는데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자기 네. 학대를 통해서 근데 네. 그런 고통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 음. 그러니까 그런 좀 맥락에서 이해는 네.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사춘기적으로. 네. 그런데 아, 이제 사춘기. 또 잠깐 정정하자면 자살도 이제 자해적 의미의 자살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자살이 모두 이게 자해 의미 있는 건 아니니까. 아 그래요? 다른 자살도 그렇죠. 있지. 나 잘 아니 몰라서. 질병으로서 이제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존엄사 같은 거. 아니 존엄사? 아니 뭐 아니면? 우울증이나 이런 거를 겪어서 뭔가 아주 완전한 자기 선택적인 죽음이 아니고 뭔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음, 또 괜히 마음이 걸려가지고 네네네. 그치. 네. 짚었고요. 아무튼 그 우리들의 블루스에서는 이제 시대상이 한 20년 전이잖아요. 20년 전이고 그 친구는 10대 소녀고 정말 어떤 결정권도 없고 주변에 나를 돌봐주는 사람들도 이미 좀 무너져 내린 상태고 그리고 이 친구가 어떤 가지고 있는 그 경험치나 지혜가 얕아. 그래서 거기서 행할 수 있는 자기 파괴적인 자해 방법이 최고조인 게 그거야.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쳐. 그래. 예. 근데 지금 수영이는 아니잖아. 그치 이제 30도 넘었는데. 30쯤 됐고 네. 수영이는 그리고 21세기고 지금이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이런저런 이제 그 소양이 좀 다 같이 올라간 상태고 그런데도 이제 수영이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는 굳이 이해하자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영이는 훨씬 더 그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으로서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로 이해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런 방식을 선택하는 게 약간 작가의 가부장적인 시선으로 설정하는 것일지 혼란스럽더라고요. 뭐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나는 남자적인 방법으로 이 설정을 썼다. 그런 그렇긴 거보다는 하다. 네. 그 자꾸 소씨 이름이 소경필. 소경필 씨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 소대리 난 아니야? 소경필의 팀장인가? 그 태도는 너무 이해할 수 없고 별로였지만 안수영은 그래도 내가 이해를 했던 게 뭐냐면 지금 자기에게 미쳐 있는 두 남자를 한 번에 떼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이미 시작부터 난 안수영과 정종현이 정말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관계도 정리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것 같고 하상수와의 관계에서도 지치고 정리하고 싶고 그리고 이후에 나타나는 양상이 정말 퇴사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노력하던 가출이 전념됐어. 여기도 무단결근을 하잖아. 사람을 잘 사귀어야 돼. 역시 닮았어. 극묵자학이라 그러나요? 검은 거 옆에 있으면 검어진다고. 이 자꾸 상습 가출하는 사람 옆에 있으니까 얘도 무단결근으로 퇴사하더라고. 그냥 그게 좀 아쉬운데 어쨌든 그 모든 걸 정리하고 한 방에 떠나는 가장 깔끔한 선택을 스스로 좀 파괴적이고 무모하고 막무가내지만 그것까진 내가 어떻게든 이해해 볼게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잖아. 정종현한테도 나 이런 부분이 너한테 아쉬워서 그러니까 나 그런 이런 설명조차 하기 싫은 거지. 수영이는 더 그것도 이상. 싫어. 그리고 이제 하상수에게는 내가 뭐라고 해도 얘는 이미 집착적으로 나에게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맞출게 어디든 함께 할게 이런 대화를 해봤자 자기의 지금은 정리라고 좀 느껴져서 나는 아무튼 그렇더라고. 파괴적인 정리를 하는 어. 상태다. 네. 수영이가. 근데 수영이가 그렇게 했는데도 상수는 상수예요. 대단합니다, 상수. 네, 통영으로 상수는- 가잖아요. 네, 통영으로 찾아가죠. 아 이게 또 문제야 또 무단결근해. 아프다고 문자라도 팀장한테 해야지. 그래. 아 상수도 그러네. 그럴 만큼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표현했겠죠, 뭐. 네, 맞아. 제정신이면 갔겠어요. 여튼 그래서 가는데 그때도 수영은 받을 것 같잖아요.
근데 또 안 받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 하룻밤을 보내잖아요. 두 사람이 하룻밤을 보내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떠나 보내면서 꼭 서울에서 만나요? 뭐 이러면서 왜 서울에서 만나자고 하지? 지금 같이 가지? 나는 항상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회상 장면, 그러니까 이프 장면이 있잖아요. 우리 그거 라라랜드처럼 좋았어요. 네. 이프 장면에서 내가 이랬더라면, 그때 네. 이랬더라면, 네. 그때 서울에 같이 갔더라면, 뭐 같이 가자고 장면은 했더라면, 좋았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결말이 약간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 내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네. 아니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랑이라는 게 남녀 관계라는 게 나이가 들어서도 뭔가 완벽하게 성숙된 맞아.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맞아. 이제 그걸 같이 겪어 나가면서 이제 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연애한다는 거 자체가 뭔가 그 늘 해피엔딩적인 게 아니고 계속 머뭇거림이 있는 사례도 당연히 있잖아. 그래서 나는 그런 머뭇거림에 좀 초점을 둔 느린 드라마 이기를 바랬어. 근데 소경필만 아니었으면 맞아. 그 사건만 아니었으면 난 진짜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마지막에 넷이 그 장면이 너무 좀 기괴하지. 네, 그리고 좀 작가가 그걸 되게 너 얘랑 잤어? 너 내 친구랑 잔 거야? 이게 엄청나게 큰 상처이자 자기 스스로 여성이 그걸 되게 자기 파괴하는 방식인 것처럼 쓴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나 아까 스미리의 그 얘기도 동감이 되더라고. 작가가 가부장적인. 그런 시선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내용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게 동감이 그 되더라고. 장면이 좀 그거 드라마에서 아니 좀 별로였어요. 그거 아니고 아무튼 뭔진 모르겠지만 다 떨어져 나가고 나서 이제 뭐 회사 그만두고 뭐 이프 장면 나오고 이랬으면은 이 사랑이란 게 쉽지만은 않지라고 이제 감상했을 것 같아요. 약간 코미디 같지만 아니 코미디 같지만 나라면 그럴 정성에 단역 배우를 사겠어.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해요라고. 죄송합니다. 수영이가 그러네. 갑자기. 네 죄송합니다. 네 여튼 너무 좀 이해 안 되는 선택을 하셔가지고.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수영이가 참 위험한 상황까지 갔었네요. 이제 그 수영이의 삶 안에서 그치 정말 모든 거를 다 버리고 내려놓고 하는 그 선택들이 정말 자기도 고통스러웠을 거 아니야. 그치. 정말 병이 났을 것 같아 수영이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직군 전환이 되었던 그 시점에 모든 걸 그거 맞아. 내려놓고 네. 떠난 건데. 그리고 아빠를 너무 미워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빠에 대한 아니었어. 오해였다는 거를. 그러니까 아빠가 바람을 피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엄마가 아버지가 지게차를 해외에서 하는 지게차 기사잖아요. 그래서 집을 비우는 일이 장기, 많아서 출장. 엄마가 바람을 피워서 엄마가 바람 피운 상대에게 그때 당시에는 간통죄가 있었나 봐요. 간통죄를 좀 취하해 달라고 찾아간 거였는데 수영이가 그거를 오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 설정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엄마의 명예를 지켜준 거잖아 자식들에게. 그럼 엄마는 뭐가 돼? 아니 엄마가 집에 안 들어오는 아빠 미워서 아니면은 좀 끌림에 이렇게 사랑을 다른 분이랑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나눈 게 나는 무슨 맞아. 죄와 벌처럼 그 엄마는 계속 막 고통스러운 아니, 그래서 수영이가 그 그렇게 하는 거를 다리 막 불편하잖아. 다리를 불편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왜 신체적으로 아무 그러냐고. 이상이 왜 없는데. 그러냐고 진짜. 그리고 딸이 막 아빠한테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거를 또 이렇게 보면서 또 자기 속은 또 얼마나 아팠겠어. 그러니까 그 설정도 좀 과해. 그렇지 나 진짜 과해. 마음에 안 그리고 들었어. 그 설정 때문에 동생까지 동 죽잖아. 읽게 맞아, 만들고 설정이 과해. 네. 아니,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좋은 네, 드라마, 좋았어요. 좋은 점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은 정말 좀 싫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게 저희가 공감 가거나 네, 공감 가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참 좋았다라는 것들을 좋게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계급적인 면을 정말 너무 뭐 계급에 의해 제가
그 박풀공양한테 이번에 뭐해? 그러니까 우리 계급이 해. 이랬더니 계급에 의해? 아니지 사랑의 이해지 이러면서 약간 이제 계급적인 그런 부분들을 너무 잘 그 사랑과 함께 사랑 이야기와 함께 잘 녹여내가지고 되게 훌륭한 연출이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많이 처음에 감화돼가지고 막 울고 막 이랬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소중한 드라마죠. 이런 그쵸. 네 이런 그쵸. 내용이 있다는 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이 사랑이라는 거 그리고 연애라는 것 자체도 이제 사치라고 느끼는 청춘들을 이제 뭐 금수저 또 사실 금수저인 미경이한테도 이게 쉽지가 않아 사랑이 여러모로 그리고 상수한테도 쉽지 않고 우리 종현 씨 사랑이 쉽지 않네. 네, 그리고 수영 씨 다 이제 녹록치 않잖아요. 그래서 참 고단한 그 청년 세대를 또 잘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점에서 그 부분은 좋았고 공감받는 것 같았고 받는 것 같았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드라마라는 거에 대한 그 기대가 있잖아요. 이제 내가 직장 생활이나 어떤 밖에 생활을 하고 와서 편안하게 뭔가 다른 곳으로 이렇게 도피하고 싶은 마음에 드라마를 보기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나를 더 불편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작품이다. 네. 뚝딱이가 또 공유해준 트위터를 하나 요 시점에서 소개해드리면 그 사랑의 이해 연출 미친 듯 커피 하나로 등장인물 성격이랑 집안 환경 차이를 보여주는 장면 보고 감탄함. 종현이는 믹스커피, 수영이는 핸드드립, 상수는 캡슐 머신, 미경이는 드론기 쓰는 거 봐. 진짜 사소한 거 하나하나로 사람 숨막히게 만드는 뭔가가 있다. 네, 이런 그 트위터를 그때 우리 뚝딱이가 공유해줘가지고 제가 적어왔는데 사랑이라는 게 조건에 끌려서 사랑을 하든 조건이 없는 사랑을 하든 사랑은 어쨌든 갈등이다.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완전히 딴 얘기다. 잠깐 먼저 얘기. 효블리 먼저 아니 얘기하고. 그 들으면서 그러니까 좀 직장 생활하기 이전에 그래도 뭐 학교 다닐 때나 이렇게 좀 어릴 때는 시간도 많고 에너지도 좋아서 그러니까 체력도 좋으니까 정말 그 연애를 집중해서 잘할 수가 있는데 때가 있어 때가 다. 근데 이제 하나씩 조건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뭐냐면 직장 생활을 하면 시간이 좀 부족하고 사회생일 체력도 때는 그렇고. 돈도 없고 그리고 좀 빨리 사회적으로 이제 안착하고 싶으니까 내가 투자해야 되는 뭐 학습이나 자기개발도 많고 그때는 또 그런 대로 이제 자기 생활이 좀 중심 우선순위니까 상대하기 집중하기 좀 어렵고 그럴 때 또 좋은 사람 놓치고 이제 막 30대에 접어들어서는 그때도 시간은 없는데 이제 체력도 없어. 집에 가면 힘들어. 빨리 씻고 누워야 돼. 근데 그래도 돈은 그 전보다 조금 생겼는데 그래서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뭔가 내가 애를 써야 돼. 그러다 짜증이 이제 늘지. 30대 후반부터는 이제 시간, 체력 다 없는데 뭐 돈은 그래도 그 전보다 조금 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 반복에 지친 거야. 새롭지 굳이 않아. 그러니까 더 스타트가 무겁다고 해야 되나요? 더 신중하고 더 고민하고 재고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조건이 다 충족돼야 움직이는 맞아. 무거움이랄까? 그 전에는 조금 좋은 면이 있으면 알아볼 네. 에너지가 있었잖아요. 이제 알아보질 않아. 궁금해하지도 않는다는 네. 거죠. 그 궁금해는 할 수 있는데 네네. 자신들만의 체크리스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수영이가 그렇게 한 거잖아. 상수가 마음에 들긴 해도 이제 나는 고졸, 상수는 대졸이고 또 들어보니 고등학교를 강남 8학군에서 나왔으면은 맞아.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어느 정도 사는 애인가 보다. 그래서 어떤 계급이 좀 차이가 나네? 그러면은 체크를 못 하는 거지.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종현을 선택했을 수도 있겠구나. 그쵸. 뭐 아까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죽은 동생에 대한 그 그리움? 약간 좀 애틋하죠. 애틋한 게 있잖아요. 동생이랑 비슷한
구석도 있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종현한테는 사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랑보다 더 동생처럼 생각해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보살펴주고 싶은 그랬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소경필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랑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연민이야. 라는 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그거가 있었어. 왜냐면 안수영이 자기 집에 와서 살아라고 그 종현 씨한테 제안했을 때 한편으로는 누군가 자기가 힘들 때 이렇게 손 내밀어 맞아. 줬으면 좋았겠어라는 그거였을 이유가 것 같아. 있었거든. 예. 그래 슬프다. 남동생이랑은 잘 수는 없잖아. 어쨌든 그 연민과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자기가 받고 싶었던 사랑과 돌봄, 보살핌, 돌봄을 음. 대리 돌봄하는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밀양까지 가서 데리고 왔구나. 밀양이었어요? 또 음. 거기가? 그 배우 자체도 밀양 출신이더라고요. 아. 네. 여튼 뭐 네. 그리고 이거 또 다른 얘기인데 뭐 연출이 되게 섬세하고 그 요즘 같은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에 걸맞지 않게 과감하게 이게 느린 연출을 했잖아요. 맞아, 화면도 진짜. 진짜 막 약간 되게 클래식하더라고요. 뭐 저 왜냐면- 장면이 꼭 필요해 막 맞아. 이런 부분도 왜냐면 있고. 그리고 반복도 많아. 해상 맞아. 장면 반복도 많고 그다음에 이상하게 페이크해. 예. 저기 예. 호텔 방에 있을 때 문 열고 들어오는 게 상수가 들어오는 거야. 근데 아니야. 느낌만 보여주고 이런 맞아, 거 있잖아. 맞아. 그 멀리서 그런 식으로. 찍고 약간 걸음 고전적이야. 하나 이거 막 이렇게 다 보여주고 이러는데 우리한테 좀 물어보고 하지. 아쉽다 여러 가지로. 근데 또 이제 네.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걸 좋아하시긴 하던데 뭐 나름 그 감독의 고집이 느껴지는 연출이긴 했는데 저는 약간 저 왜 그러지 약간 거슬렸던 게 엉뚱하긴 한데 상수가 수영이 데리고 계속 자기의 학교에 돈가스 먹으러 가잖아요. 근데 다 늦게 가잖아. 근데 그 시간이면 당연히 학교에 있는 식당들 다 문 닫았을 시간 아니야? 그래서 뒷문에 있는 식당이라고 하더라고. 학교 안 식당이 아니고 나도 그게 의문을 가졌거든. 그리고 학교 후문에 있는 식당. 주변에 아무도 안 다녀. 그러니까 너무 늦은 시간이죠. 네. 그래서 둘만의 시간을 줘야 되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네. 물론 이제 엑스트라 쓰기가 힘들었나 봐. 수영이 더 알고 갔겠지. 지금이면은 다 그렇지. 그렇게 되잖아. 이게 내가 좋았던 어떤 한때 경험을 나누고 공유해- 싶은 거잖아요. 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뭐 추억이 있고 이거 되게 맛있었는데 같이 먹어줘 같은 거잖아요. 그 추억을 함께 해줘 이런 애정인데 상대 입장에서는 돈가스 맛있는 데 많고 아니 좀 현실적으로라도 뭐 약간 어스름한 저녁의 느낌이 들거나 그 상가에 좀 다른 곳은 불이 켜져 있거나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누가 봐도 다 막 12시 넘어서 찍은 것 같은 씬들이 나오니까 지금도 닫았겠구나. 근데 그때 상수가 수영을 거기 데리고 간 이유는 힘들 때 이 깔딱고개를 넘어가면 힘든 그 걸 얘기를 잊는다.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가는데 근데 저는 그때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에서도 그때 효블리랑 제가 잠시 얘기했는데 그 수영이 말을 놔요. 조금씩 그때 단모 왜 힘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상수가 나에 대한 마음을 아니까 이렇게 편한 농담을 할 수 있는 거야. 농담은 정말 권력 관계에서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아니까 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높은 지위니까 하는 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미 기울기가 기울어졌음을 자연스럽게 아니까 수영이 되게 약간 농담도 하면서 반말도 편해 하면서 보여. 반말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종현이한테는 아닌가. 곧 죽어도 그렇게 맞아. 존댓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네. 네. 네, 여기 또 다시 뭐 작품 안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요 드라마는 일단 좋은 드라마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뭐 뚝딱이 어떤 분들한테 이런 거 추천하고 싶습니까? 추천이요? 좀 시간이 많은 분들. 시간이 많아서 이 드라마의 느린 호흡을 자기가 온몸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좋을 것 같아요. 좀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면은 약간 좀 힘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드라마가 느리지 이러면서 2배속으로 볼 것 같으니까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이 드라마를 좀 즐겁게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효블리는 만약에 이제 이별을 겪었다면 내가 어떤 사랑의 방식을 통해서
상대와 안 맞아서 헤어졌는지를 좀 성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을 때 한번 점검해 보면 어떨까 싶은 드라마네요. 아, 네네. 스미리는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까? 전 추천 안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응. 드라마 소재가 좀 심각하다 하면은 유머 한 스푼이 좀 그래 들어가야 꺾어줘야 되는데 되거든. 우리 그런- 나의 나의 해방일지처럼. 박혜영 작가처럼. 근데 그런 게 정말 하나도 없는 드라마거든요. 정극이지 뭐. 네, 그래서 저는 추천 안 합니다. 네. 자, 여러분 드디어 저희 방송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보시면 더 좋고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해도 될 것 같고요. 저희 뭐 아니 늘- 그 마지막으로 체리복주는 뭐 추천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저도 추천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최초로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말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데 이게 조금 애매하다. 네. 요 콘텐츠는 그래서 한 12회까지만 보시고 나머지는 저희 스포일러로 대체하시라. 너무 고구마니까요. 네. 예, 저희가 물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기까지 저희 하고요. 뭐 저희 마무리 멘트는 없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또 저번에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를 하고 또 구독자가 좀 늘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 연령대가 좀 높은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이, 듣는 분들이. 네. 그 연령대도 나오나요? 네네 나와요. 아. 네 나와서 그래서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를 아는 분들이 또 들어와서 들어주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조회수도 많아서 아주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음 콘텐츠는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제가 이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4월 중순 이후에 저희가 녹음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때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벚꽃이 지금 만발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벚꽃 많이 보시고 꽃놀이 하시고 잘 노시다가 저희 방송 들어주세요. 나중에. 네, 그럼 안녕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안녕.